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지난 영상에서 1층 테라스 타입과 1, 2층 연결되어 있는 복층 테라스 타입 이렇게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던 그 현장에 오늘은 아주 거실이 확장이 잘 되어 있는 일반층 타입 마지막 한 세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층 타입은 거실 주방이 아주 넓게 확장은 잘 되어 있었는데요, 4인 가족보다는 3인 가족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내부 영상 보면서 하나씩 제가 짚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반층 타입 영상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은 저쪽에 있는 동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일반층 2층에 있는 세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볼게요. 이 102동은 이 앞에 이렇게 일렬 주차, 또 저 끝으로 해서 일렬 주차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라인만 겹주차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분 겹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102동이고요 안쪽에는 보니까 전기 콘센트 하나씩 곳곳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혹시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 이 102동에는 1층에 보니까 상가가 입점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 위치에서 본다면 여기에 상가가 들어올 게 아마도 편의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공동현관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계단이 없습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되지만 엘리베이터를 계단 없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면 계단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일반층 타입입니다. 실제 2층 한 세대가 나와 있는데 2층은 공사 마감이 안 돼 있어서 1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전용 면적은 18.5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2.2평인 일반층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틈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저쪽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신발장은 3칸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전신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 가능한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철제 프레임에 손잡이까지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일괄 시동 버튼은 위쪽에 하나 버튼식으로 있고요, 아트월 방향 쪽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건 이따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중간 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본다면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크기는 성인이 침실로 써도 좋을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침실은 샌드 패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은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아주 크진 않지만 북박이장 3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고요, 거실, 주방, 각 방 모두 온도 조절기는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작은 방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작은 방으로 쓰는 공간 바닥만 거실, 주방하고 똑같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은 침실로 쓰기보다는 멀티룸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침실도 되지만 서재나 다른 공간, 다목적 공간으로 쓰도록 이렇게 폴딩 도어를 달아놨습니다. 평소에 이게 침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놓고 거실 연장 느낌이 나도록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닫아놓고 서재처럼 써도 좋은데 침실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를 침실로 쓴다면 이 폴딩도 라인에다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크게 달아놔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달아놔도 이 방을 쓰는 가족분은 사생활보호가 좀 안 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여기는 침실로 쓰기보다는 그런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죠. 자, 여기 작은 방, 그러니까 멀티룸 이 창은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정남향으로 창을 크게 뽑아 놨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룸 작은 방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는데 거실이 32평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통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 먼저 사이즈부터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4천에 4천이 넘는 거실입니다. 이 길이만 따진다 그러면 한 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넓은 거실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방향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사용된 창호는 LG 지인 창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지난 타입들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대형 스크린 하나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아직은 좀 마감이 안 된 모습이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똑같이 방문자 확인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제어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세대 현관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데 원래 신축 빌라에서는 이 기능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여기 터치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또 일괄소등 버튼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수입 이태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하나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다른 빌라가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두 동이 아니고 반동 하나, 한 동 하나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반동짜리는 원래 한 층에 두 세대씩 있는데 한 층에 한 세대씩만 있는 4층 높이의 빌라가 하나 들어설 거고요. 그게 반동입니다. 나머지 한 동은 지금 제가 주로 소개해드렸던 신축 빌라들처럼 한 층에 두 세대씩 있는 그 건물이 들어올 건데 반동 하나, 한 동짜리 하나니까 아주 답답한 느낌은 없겠죠. 충분히 이 동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제가 봤을 땐 들어쓴다고 해도 전부 다 가린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아주 넓은 거실도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많이 넓은 그런 거실인데요. 이제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도 넉넉한 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해서 식탁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6인용 식탁 설치 가능한데요. 설치를 해도 이쪽 주로 거실로 쓸 수 있는 메인 공간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정면에 수납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에 상부장을 없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다 이렇게 또 수납장을 채워 놨습니다. 여기는 조리대는 아니고요. 커피 머신 같은 거 올려놓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포인트 수납장은 전기밥솥을 놓으면 되고요. 자, 위에 보면 SK 매직 광파 오븐레인지가 있는데 요거는 무상 옵션입니다. 메인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부장 다 채워져 있고요. 원목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장을 없애서 개방감을 살렸습니다. 싱크볼은 사각형으로 깊은 것을 선택을 했고요. 수전도 이렇게 금장으로 아주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옵션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음식물 분쇄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덕션 3구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는 매립형 콘센트가 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한데요. 여기 마개가 없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돌릴 수 있더라고요. 평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돌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지 후드는 이 위에 설치가 될 건데 아직은 설치 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디자인 창, 채광창, 환기창을 또 길게 하나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 아래쪽에는 행주 도마 살균기가 여기 또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타입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대 설치 가능하고요. 김치 냉장고는 이 넓은 다용도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김치 냉장고 자리고요. 이쪽이 세탁기 자리,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건조기를 놓거나 또는 분리수거함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2층 세대하고 1층 세대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가 1층이잖아요. 1층은 이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건데 2층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짜리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1층과 2층의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이제 욕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욕실로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축 빌라에서는 보통 욕조가 설치된 곳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도 넉넉합니다. 양변기 세면대, 위에는 선반, 위에는 수납장, 거울 달려 있고요. 샤워기도 있습니다. 환기창, 환풍 시설까지 잘 되어 있고 수건거리도 금장으로 깔끔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을 좀 볼 건데요. 안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메인 공간입니다. 역시 샌드 패턴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침대, 그 다음에 화장대 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면은 정남향으로 또 창을 크게 만들어 놨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공간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쪽을 보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문이 없는데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문을 닫아서 문을 열어놓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샤워기는 있기 때문에 닫아 놓으면 샤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간은 나오는데 아주 넉넉하진 않으니까 샤워는 가급적이면 메인 욕실에서 하시겠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선반 있고 거울과 수납장. 그런데 이번에는 환기창은 없고요. 환풍시설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안방에서는 방문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간이 인터폰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드레스룸 공간이 나오는데 이 영상으로 보시고 실제로 보셔도 아주 넉넉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자로만 이렇게 행거를 설치하면 수납을 별로 못 하는데요. 디귿자로 이렇게 여기까지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일자로 쭉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10자 정도 되는 수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수납은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실제 공간은 이 정도지만 디귿자로 행거를 설치하면 수납은 많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32평의 일반층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세대가 남아 있고요. 이 세대의 가격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기재를 해 드릴 거고요. 입주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가 담보대출만 진행했을 때 입주금은 3,500만 원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는 가격과 이 정도 되는 평수 입주금이 지금 이 동네에서 평균 4에서 5천 정도인 걸 생각을 해본다면 입주금도 좀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금도 좀 낮은 편에다가 이렇게 거실 주방이 넓은 이런 신축 빌라, 또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도 예쁜 신축 빌라를 찾고 계셨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셔도 아주 좋을 현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